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1차 제15강 손해평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88페이지고요. 이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뒤에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것이 1차 시험에서는 합격하기가 더욱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읽다가 잘 모르면 앞에 본문의 이론을 갖다가 정립한 걸 다시는 역으로 공부하는 문제 풀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에 합격하시리라 봅니다. 6월 8일 날 합격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그날 시험을 채점을 가채점하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이게 2024년도 최종 합격을 위한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정도에는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핵심 이론만 할지 문제 풀이까지 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이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 이렇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카카오톡 단체 톡방을 운영합니다. 그죠? 멤버십 회원님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교재 내용은 2024년도 4월 19일 농금이론서 최종 반영되고 난 그 교재에서 출제 예상 그리고 업무 방법을 많이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줄여서 핵심 내용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는 더욱 보강을 했고, 핵심 기출 문제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 아래에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 아래 조그맣게 끝에 더보기라고 나옵니다. 더보기. 동영상 아래에 보시면 뚜두두 해서 더보기가 나오면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나온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반은 뚝뚝 읽어보시면 되죠. 근데 3번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 보조인 3인으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구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답이 없는 걸로 해서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구성 가능하다. 이거는 1인에서 손해평가인 1명에서 5명까지 포함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인에서 5인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가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증이는 뭐라 그랬죠? 일정한 부분에서 샘플링 한다 그랬죠. 이 지역에 손해평가를 했는데, 그죠? 계약자가 피해율에 수긍을 못해서 다시 해달라는 것은 재조사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일정한 샘플이 해서 제대로 평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검증에 관한 부분을 지금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답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정조사반은 검정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 장관에게 보고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역마다 전부 다 검증조사를 다 대부분 실시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NH 농협 손보죠. 손해보험. NH 손해보험 회사가 현재 재보험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죠? 주관을 갖다가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읽어봐야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보험사업자, 즉 현재는 NH 농협손해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목적, 이거 시험 나온다 그랬죠. 이건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죠.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그죠?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지별, 맞죠? 농지를 하면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이게 틀렸구나. 제가 이게 농작물에 대해서는 123번지, 124번지, 125번지가 울타리를 쳐서 하나의 경작지로 되어 있으면 이걸 전부 다를 합니다. 구획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는 틀렸다. 가축은 가계,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 벌벌.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별, 목축물별. 이게 맞네, 그죠? 기억은 아니다. 기억 아닌 것 빼니까 니은디귿 3번이 되겠네, 그죠? 하나의 경작지. 이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의 경작지다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손해평가 단위로서는 하나의 경작지로 본다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2차에서도 여러 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작지로 본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삼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것은, 인삼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네. 조사 시기는 언제라 그랬죠? 인삼은 NH 손보에서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땅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과 다르잖아요. 인삼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이때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2년, 3년, 4년, 5년간이 있기 때문에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그때 가서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삼의 품목은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 2차 공부를 하신 분은 아주 쉽죠. 농업재해보험상 손해평가 요령상 피해율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 2차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이 문제 쉽죠. 감귤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실수분의 등급 내 피해과실수, 등급 외 피해과실수는 지금은 70%가 아니고 50% 바뀌었죠. 공부하시면 다 알죠? 50%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감귤은 기준과실수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50%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한다 하는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귤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거, 큰 거, 이게 통과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등급 내 피해과실, 이 안에 들어와야 등급 내 피해과실로 보고, 너무 크거나 너무 적으면 등급 외 피해과실수로 봅니다. 그래서 50%를 피해를 인정해서 정하는 것이 감귤이다. 이게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알겠죠? 복분자는 평년 결과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평수 미 평이라고 피해율에 대해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합니다. 복분자는.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고사된 게 죽은 놈이 몇 개지 하는 것이 평가 방법이 복분자 평가 방법이다. 오디는 평, 수, 미, 평인데 이게 수확량을 갖다가 오디에서는 조사 결실수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죠.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 개시 전과 수확 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는 7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는 평, 수, 미, 평으로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죠? 수확 전에는 평수, 미평.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이게 틀렸죠. 이거는 수확 후죠. 수확 후에는 수확 전에 피해율을 가져옵니다. 100% 마이너스 수확 전 피해율. 일수,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이번에 바뀌었죠. 수확량 잔여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 그래서 암기 팁은 지금 암기하세요. 일수잔결이다. 아,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에는 평수 미평으로 하고 수확 개시 후가 되면 일수잔결로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딱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2차 2과목을 공부하신 분은 가장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1차만 공부하신 분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예, 이런 것은 하나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보고 답만 좀 설명을 하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곧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몇 마리가 죽었지 그래서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심플하죠. 요거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1차에서는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제에서 290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저가 전 종합위험의 보험가액은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선정한 뭐에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무엇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거는 이제 2차를 공부하시면 다 알죠. 보험가입 저가 후 착과수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이 중요하다.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요거는 기준 수확량으로 한다.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가입 가격. 요거는 2차 2과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 문제 풀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쭉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면 되고요. 이처럼 나오잖아요. 여기서 손해평가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서 옳은 것은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만 구성해서 배제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배제 부분에 이야기했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손해평가는 1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 이 내용은 항상 나옵니다. 그냥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정확하게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배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매년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매년 나오는 문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1차 시험에서 나온단 말이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특정 위험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보험금은 어떻게 하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면 아, 가입 금액 피해율까지 나왔어. 그러면 아는 거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얼마나 입었지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빼주는 거다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50% 0.5 빼기 자기 부담 비율 20% 0.2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0.3이니까 300만 원 바로 나오네. 그죠? 300만 원 바로 답이 나온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약간 페이크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1차 과목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다음 이양 직파 불능 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액 기명이 이유고 보험가액이 이거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자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이정제파라고 했죠. 나중에 조기파종
조기 파종이 있기 때문에 이정조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10%에서 올해 1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면 이제 이양직파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15%, 지금은 이제 15%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시험 기준으로.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5%가 150만 원이 답입니다. 답. 8회 때는 10%였거든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15%. 이거 중요하죠. 15%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아주 재밌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영상 상품의 조사 중 착과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 차과, 단감, 사과, 배, 단감, 떫은 건 같이 가는데 이거는 종합위험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적과전 종합위험이고, 이거는 종합위험 방식의 과수 중에서 착과조사에 해당되는 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플러스 망감류인 감귤. 이렇게 하면 지금 올해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의 망감류가 착과조사, 종합위험 방식의 착과조사다 하는 거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차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생육, 시기, 수확 이렇게 했을 때 조사 내용은 뭐냐? 품목별, 재별, 시기별 손해 수량조사 방법 중 종합위험 방식의 상품에 관한 그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OD 6월 1일부터 6월 20일이면 오복무갑니다.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 중에서 온주밀감 이렇게 해서 OD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는데 상품이 없다.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실손해 조사를 하는데 조사 내용은 과실손해조사가 얼마나 피해 입었지, 그리고 이거는 복분자만 해당되더라. 그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라 그랬죠. 평가 목적물 외에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요거는 신가 또는 재조달 가액. 재조달 가액에서 계산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죠? 차감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차감해서 감가상각을 정의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계산하죠. 그다음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나오죠. 손해평가만 구성해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 이 부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검증에 관한 내용도 계속 나옵니다. 검증하고 재조사 부분이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꼭 나오죠.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지별, 그 다음에 개별 가축별로,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금
자, 보험금은 지금은 보장 수확량이 아니고 평년 수확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년 수확량. 지금 1차와 2차에서 내용이 약간 용어가 틀리더라도 그냥 피해율, 보험금은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구합니다.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구해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요걸 갖다가 시험지에다 바로 써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보장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1000kg니까 1000kg 1000kg 마이너스 수확량 500kg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50kg 나오면 몇 프로 나오죠? 이게 45% 나오네. 45%. 그러니까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곱하기 45%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25%니까 25만원. 딱 나오죠. 네, 요건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1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를 공부하면 늦으니까 지금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은 알아둬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식 조사. 정식한다는 것은 양배추입니다. 그죠? 양배추. 그 다음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내용은 보험가입금 곱하기 몇 프로? 재파종은 35%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정제파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정제파에서 15%, 20%, 25%, 35%. 이 중에서 문제가 꼭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9번 문제, 요 문제에서도 떫은 감에 관한 게 있어요. 떫은 감. 단감에 떫은 감이 똑같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생육 시기, 가을 동상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은 가을 동상에 얼마나 착화 피해를 입었지, 착화 피해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때문에 아니죠. 가을 동상 입었다고 한 것은 착화 피해 조사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착화 피해를 얼마나 입었지 하는 부분.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느냐, 수확 직전 하느냐. 그 피해를 입은 것은 수확 직전 합니다. 요게 수확 직전에 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에 한다. 네. 2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차에서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에서 상품의 농업수익 감소 보장 포함 수확정 생육 시기에 OD의 과실 손해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근데 이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로 복수오결이다. 복분자는 수정 완료 후, OD는 결실 완료 후. 그래서 지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복수오결이다. 복수오결. 이렇게 첫자 복분자는 수정 완료 후고 그 다음에 OD는 결실 완료 후다. 그래서 이게 결실 완료가 되죠. OD에 대한 과실손해조사 시기는 복수 5개월이다 하는 부분을 암기를 반드시 해서 이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다. OD는 복수 5개월, 결실 완료 후가 되겠죠. 문제가 복분자였다면 수정 완료가 될 거고, 요거 복수 5개월이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를 계속 하려니까 너무 할 게 많네요. 그죠? 예. 요 시험은 통지를
설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게 7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서에 나오는 거와 농업재해보험, 이게 원래는 10일이잖아요. 그죠? 상법보험편에서는 이게 11일까지만 주면 되는데, 농업재해보험에서 요거 할 때는 이게 받은 날로부터 10일로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근데 이익을 주는, 유리하게 이익을 주는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받은 날로부터, 설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험금도, 이건 지금 보험금이 아니죠. 제가 나중에 보험금도 2차에서는 보험금도 7일 이내 주게 되어 있고, 이것도 7일이에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통지를 7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죠. 7일이고, 나중에 보험금주도 7일이라 한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설명은 아니죠. 7일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인삼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삼의 특정지원 방식 보험가액은 적가 후 착과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보험가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요거는 인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문제가 아주 어렵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 그죠? 인삼의 특정지원 방식 보험가입 금액은 적가 후 착과수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통해서, 이거는 인삼이 아니죠. 적과전 품목에 대해서 설명인데, 이 품목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것. 그죠? 인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가 후 착과수 통일을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당시의 가입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틀린 걸 찾는 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기업과 디귿. 두 개가 틀렸네, 그죠? 1번에도 이거 틀렸고, 이거는 적과전 품목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거는 맞는 설명이네, 그죠? 헷갈리게 돼 있네.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에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단위당 가입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야, 이 문제가 되게 좀 어렵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틀린 것을 구하라니까 이게 틀렸네, 그죠? 그래서 기억 뒷것이네, 이거. 문제가 아주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맞는 것을 골라라 했으면 아주 쉬울 건데 보통 패턴대로 좀 다르게 나오네, 가끔씩.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면 바로 니은인데, 그죠? 이걸 갖다가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기억 뒷것으로 해야 되는 혼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 6회 시험에 나왔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6월 1일부터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뭐죠? 그죠? 이게 6월 1일부터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6월 1일부터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적과 종료 이전에 종합비용 5종 한정포격에 가입한 건. 그러니까 이게 2차를 공부하신 분은 아는데 이게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했을 때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인 5종과 플러스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 해서 7개까지를 가입을 가능한데, 적과전 종합위험이니까 적과전에는 다 종합위험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혼돈을 많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적과전의 종합위험 방식이 선택할 수 있고 또 5종 한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지금 개념을 정확히 잡아놔야 돼요. 적과전 종합위험의 이름은 적과전에서 종합위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적과전 종합위험은 종합위험도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5종 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적과 종류 이전에 특정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2차를 공부하신 분은 아는데, 그래서 이게 그럴 때는 어떠냐.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까지 났다. 이게 5가지예요. 적과 후에도 이렇게 특정 5종을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 났다.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 났다. 강풍, 태풍, 강풍 포함이죠. 아, 그러니까 일소 피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과목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위험일 수도 있고 적과전에는 5종 한정일 수도 있다. 그때 5종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 났다 하는 7가지고, 그 다음 적과 후에는 가을 동생회와 일소푸에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5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